1875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앨리스 알키스트가 런던 자택에서 살해되었으나 범인은 잡지 못한다. 그녀의 조카딸이자 살해 현장의 목격자인 폴라는 죽은 이모처럼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난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다가 피아노 연주자인 그레고리 안토니라는 느끼남과 눈이 맞은 폴라는 연습생 생활을 중단하고 사귄 지 2주밖에 안 된 그레고리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호숫가의 여행지에서 그레고리는 앞으로 어디서 살지 폴라와 얘기하다가 런던의 광장 인근 저택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폴라는 돌아가신 이모에게 그런 저택을 물려받았다며 거기서 살자고 무주택자 남친에게 제안한다. 그레고리는 방치되었던 앨리스의 저택에 들어오자마자 당시 조명기구인 가스등에 라이팅을 하고 먼지 쌓인 피아노를 연주해본다. 하지만 세르지스 바우어라는 남자가 이모에게 보낸 편지를 폴라가 발견해서 읽기 시작하자 그레고리는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혼자 급흥분해서는 그 편지를 뺏어간다. 꽤 시간이 지나 이 신혼부부는 여성 하인도 2명이나 고용하는데, 한 사람은 귀가 좀 어두운 늙은 여성 엘리자베스이고 다른 한 명은 젊고 새침한 여성 낸시이다. 이들은 그레고리로부터 안주인 폴라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니 주의를 기울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그레고리는 런던탑으로 놀러가기 전 그녀의 핸드백 안에 브로치를 넣어주지만 런던탑에서 놀다 보니 그것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둘이 산책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폴라에게 인사를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모르는 남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빈정상한 그레고리는 그녀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잔소리를 하며 타박한다. 폴라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솔직히 그가 준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이외로 그레고리는 괜찮다며 아내를 다독인다. 남편이 일을 나간 후 폴라는 가스등 불빛이 저절로 약해지고 잠겨진 다락방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혼자서만 느낀다. 어느 날 폴라는 잠시 산책을 나가려 하지만 젊은 하녀 낸시가 그녀의 남편이 먼저 돌아오면 어쩌냐고 묻자 외출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이 광경을 전해 런던탑에서 폴라를 앨리스로 잠시 착각했던 남자가 지켜보고 있다. 그는 캐머런 경감으로 어려서부터 앨리스와 친분이 있었고 그녀의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싶어한다. 그는 서장으로부터 이 미제 사건의 범인이 앨리스가 왕실로부터 받은 선물인 보물을 노린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그레고리는 폴라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불을 다루는 일은 낸시에게 대신하게 하고, 아내를 만나러 집에 놀러온 이웃할매 트웨이츠에게는 그녀가 아파서 지금은 못 만나겠다며 다시 나가게 한다. 그레고리는 단둘이 극장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상황을 또 수습하고, 순진한 폴라는 이에 감동하여 신나서 춤까지 춘다. 하지만 또 그레고리의 눈빛이 이상해지고 벽에 있던 액자가 사라졌다며 그레고리는 그녀를 또 추궁한다. 폴라의 부탁에도 그레고리는 하인들을 불러내 액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 액자를 어서 찾아오라고 지시한다. 힘없이 방으로 향하던 폴라는 계단의 동상 뒤에 액자가 있는 것을 보고 무심히 그것을 들어올리는데, 이를 한심하다는 듯이 지켜보던 그레고리는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선다. 그는 집 밖으로 살짝 나왔다가 숨어서 자신의 집을 수상하게 쳐다보고, 얼마 후 폴라는 또 다락방 쪽에 쿵쾅대는 소음과 약해지는 가스등 불빛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 어느 날 폴라와 앨리스의 오랜 지인이 파티에 그녀 부부를 초대하는데, 그레고리는 언제나처럼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해 답장을 보낸다. 하지만 그 파티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폴라가 완강하게 나오자 할 수 없이 그레고리도 옷을 갈아입고 갈 준비를 한다. 곧 낸시는 택시를 잡으러 밖으로 나오고 한 경찰이 그녀 앞에 나타나 데이트 약속을 잡는다. 사실 그는 캐머런 경감이 심어놓은 첩자였다. 파티장에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고 그레고리는 자신들의 뒤쪽에 앉은 예전에 런던탑에서 봤던 캐머런 경감을 알아본다. 그레고리는 폴라에게 시계가 없어졌다고 속삭이고 그녀의 핸드백에서 잃어버린 시계를 꺼내 보인다. 이에 폴라는 결국 군중 속에서 오열해버리고 그레고리는 파티 주최자인 달로이 부인에게 사과하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레고리는 폴라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정신이상을 공개해버렸다고 비난하고 그녀의 어머니도 정신이상으로 죽었다고 주장한다. 폴라는 자신이 이 집에 온 날 이상한 편지를 발견한 뒤부터 그가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그레고리는 편지 같은 것은 없었다며 항상 그녀가 정체불명의 편지 얘기를 꺼낸다고 반격한다. 그리고 그레고리는 파티장에 또 나타난 그 남자가 누구냐고 아내에게 추궁하지만 폴라도 정말 모르는 남자였기에 건져낼 게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곧 의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뒤 집을 나간다. 하지만 낸시와 위장연애를 하는 경찰과 캐머런이 멀리서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레고리는 안개 속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한편 폴라는 엘리자베스에게 다락방에서 나는 소음이 안 들리냐고 묻지만 귀가 어두운 엘리자베스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대답한다.
다음날 경찰 부하는 캐머런에게 그레고리가 새벽에 흙이 묻은 채 인근의 빈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으며 폴라가 오랜 시간 집을 떠날 예정이라는 정보를 낸시로부터 들었다고 말한다. 캐머런은 그레고리가 집을 비운 저녁 시간에 무리해서 폴라에게 접근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앨리스와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폴라는 살짝 경계를 푼다. 그런데 캐머런도 가스등이 약해지는 것과 다락방 소리 모두 느낄 수 있었고 그는 언제나 남편이 나간 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그 시간 그레고리는 문제의 다락방에서 등을 켜고 열심히 앨리스의 유물들을 뒤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가스등 불빛이 약해지고 소음이 울렸던 것이다. 캐머런이 그레고리의 비밀 서랍을 뒤지지만 총은 제자리에 없었고 남편이 화낼까봐 그를 막던 폴라는 세르지스 바오의 편지를 또 발견한다. 그 편지의 필적은 예전 델로이 부인의 파티에 불참하겠다고 그레고리가 보냈던 편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날도 수색을 헛되이 마칠 뻔한 그레고리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보석들이 앨리스의 드레스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캐머런은 집 앞에서 그레고리 아니 세르지스를 잡으려고 기다리지만 다시 다락방에 올 일이 없어진 세르지스는 그냥 가림막을 뜯고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그는 자신의 책상 비밀 서랍을 누군가 건드린 것에 화를 내며 아내를 괴롭히고 폴라는 어떤 남자가 와서 열었다고 실토한다. 그레고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집에 누가 들어왔었느냐고 묻지만 엘리자베스는 안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적 없었다고 시치미를 뗀다. 폴라는 이번에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환상이었다며 절망하는데 엘리자베스 덕에 돌아온 듯한 캐머런이 방문 앞에 서서 세르지스와 폴라를 놀래킨다. 누구냐고 묻는 세르지스에게 자신은 폴라의 꿈속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농담을 한 뒤 캐머런은 세르지스에게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해준다. 세르지스는 숨겼던 총을 꺼내지만 캐머런에게 저지당한 뒤 다락방으로 후다닥 도망가 버린다. 캐머런이 그 뒤를 쫓고 밖에 있던 키 큰 경찰도 합세해 세르지스를 의자에 묶어놓는다. 폴라는 그런 세르지스와 단둘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고 캐머런은 일단 자리를 비워준다. 세르지스는 폴라와 단둘이 남자 사과를 하는 대신 또 세뇌를 시전한다. 캐머런이야말로 사기꾼이니 당장 서랍 속의 나이프로 자신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그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듯 했던 폴라는 나이프를 손에 들고 다가오지만 이것은 나이프가 아니라고 그를 조롱하다가 다른 서랍에서 예전에 그녀가 잃어버렸던 브로치도 발견한다.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세르지스는 조용히 경찰 마차로 들어가고 캐머런은 사기 결혼과 가스라이팅으로 피폐해진 폴라에게 멋진 말로 수작질을 걸며 영화는 끝이 난다. In the morning when the sun rises, sometimes it's hard to believe there ever was a night.